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시사정당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모시고 두 달도 안 남은 총선 판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이 개혁신당이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 날이죠.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4개 세력이 합쳐가지고 이제 통합개혁신당을 이렇게 출범을 시켰는데 이제 한 일주일 됐나요? 네. 벌써부터 내분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갖고 지난 금요일 날 원래는 최고위원회가 열리려고 했는데 이낙연 공동대표, 이준석 공동대표 간의 이견으로 최고위원회도 열리지 못할 정도의 이게 지금 내분에 들어갈 상황입니까?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4% 나와. 전에는 그래도 무슨 6%, 7%로 나오고 더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삐딱선 기적 소리 비그덕 비그덕 되는 거예요. 근데 비그덕 되면 자초되는 겁니다. 타이타닉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빙하가 내려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유비무한 아니면 정말 천하통일 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팬덤들이 그냥 아우성이니까 전전긍긍 그냥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탈당하고 돌아서 버리니까 이준석 지지율이 그냥 폭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순항할까 또는 출항할까 배가 띄워질까 다들 자초 이 걱정으로 그냥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개혁신당이 빅텐트가 잘 되려면 생각도 좀 더 큰 지향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도 스무스하게 녹아 들어가야 되고 금태섭, 유호정 다 있잖아요. 근데 예. 벌써 뭐 유호정하고 맞겠느냐 이준석이 뭐 윤핵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윤핵관이라고 그랬는데 정책이 또 뭐 합치가 되겠느냐? 온통 지금 뭐 이준석 대표 팬덤 쪽은 그냥 막 아우성이거든요. 네. 뭐 질이 멸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무게를 못 잡는 겁니다. 지금 중심을. 이준석도 아주 뭐 상당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렇죠. 자기 강성 지지층들이 난리 법석이고 탈당하고 맞습니다. 지금 이러는 상황이니까 잡치다가는 자기가 그냥 무너지게 되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9일날 전격 합당을 하고 이제 빅텐트가 만들었는데 그때 합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냥 메모지 한 장에 예. 간단하게 뭐 당명을 어떻게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대충 얼렁뚱땅 합친 거예요. 예. 워낙 절박하니까. 설 밥상에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올려야 한다. 그렇죠. 이러다가 각계 전투하다가는 다 죽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러면 조금 더 조율을 해가지고 설 명절 직후에 오히려 발표를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15일까지 양정수까지 한 명 더 들어왔으니까 이게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앵벌이 했다 해갖고 또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여론이 안 좋습니다. 돈 때문에. 앵벌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저는 4% 지지율 못 벗어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 내려놓느냐 또 이낙연 공동대표도 얼마만큼 서로 협력을 해내느냐 또 뭔가 좀 참신한 기존의 두 양대 정당과는 다른 혁신적인 공약이 어젠다가 나오냐 세팅이 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완전 용광로처럼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준석 그러고 유호정 그러고 또 뭐 배복주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낙연 나이 많고 뭐 이렇게 되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그걸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개혁신당은 한 달 내로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완전히 꿀케미가 돼서 완전히 우리는 하나가 됐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준석에는 어느 뭐 방송인가 유튜브에 나가서 이낙연 공동대표와는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 뭐 했죠. 이런 얘기도 했고 특히 지금 이낙연 공동대표 측하고 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유호정 문제는 일단 들어왔으니까 예. 입당은 인정을 하되
보직은 없다. 보직이라든가 뭐 어디 공직 후보 이거 없다. 내가 법적 대표다. 지금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데 가장 핵심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장애인 그 시위를 가지고 전작년이죠. 예, 박성현 대표의 배우자인가요? 아,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 문제로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배복주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부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공동대표한테 입장을 좀 표명해 달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갈등으로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사전에 조율돼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사전에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 빅텐트가 그나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조언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이낙연 공동대표는 말을 좀 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당의 공식적인 발표는 금태섭 대변인격 또 허은하 전 의원이죠. 대변인격.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말이 정갈해요. 네. 말이 큰 파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교하게 말을 정교하게 하더라고요. 정돈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금태섭, 여자는 허은하 전 의원이 두 사람이 당의 공동 대변인을 만나서 발표를 해야지, 조율된 발표를 해야지. 이준석 대표도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건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만 말을 좀 줄이세요. 그다음에 이낙연 공동대표는 말을 조금 빨리 해주세요. 네. 이준석이는 지금 마이크를 전부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공동대표만 하더라도 총리까지 지냈으니까 뭐 기자들하고 접촉도 그렇게 지금은 조금 줄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이는 온갖 천지 나가서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을 빚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소봉대 되는 겁니다. 침소봉대. 그런데 배복주 뭐 정의당 전 부대표 저는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작년 그 대표의 배우자인 모양이에요. 아니 뭐 전작년 시위 가지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고집해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빚냐 이거. 팬덤한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바가 아 형 왜 그래? 준석이 왜 그래?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에. 이게 물론 정치인은 우리 고 박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팬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나를 강력하게 지지해 줄 사람, 그 사람들이 이준석을 2021년이었나요? 당대표로 만들어냈고 지금의 이준석의 이 정치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우군임에는 분명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군에 대한 설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쌍방향으로 소통해야 되는 것이 리더인 것이지 팬덤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내가 가야 되는 길에 소신을 가지고 팬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어요. 노사모가 하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노사모가 뜻이 달랐을 때는 이라크입니까? 이라크의 파병도 했고 예. 제주 해군기지도 그렇죠. 만들고 다 그러니까 그랬죠. 그게 바로 터키. 리더입니다. 반대를 받더라도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지층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게 아니라 질질질질질 이거 안 하면은 너 더 이상 안 좋아할 거야. 그런데 좌우되는 좌지우지되는 질질 끌려다니는 건 리더가 아닙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한미 FTA 같은 것은 격렬한 뭐 지지층뿐만 아니라 당내 반발까지도 그럼요. 무릅쓰고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결국 이 민주당의 묵은 과제, 이재명 대표로 야기된 리스크를 털어내는 것 중에 하나도 개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초지일관 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 소신을 갖고 갈 때요. 이래야지 개딸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재명인의 마을에 이장시켜주고 이런다고 해서 현혹돼서 나는 이 사람들 말만 듣고 이 사람들 의지대로 내 정치 인생을 끌고 가야지 하는 순간 큰 코 다칩니다. 예. 특히 이준석 대표는 지금 본인이 워낙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도권 싸움 같기는 합니다만은 자기가 법적 대표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지향점은 통합 전에 개혁신당의 주류가 가졌던 생각하고 다름이 없다 하면서 지금 이 개혁신당은 내 거다 이렇게 지금 허풍을 떨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자기 지지층들이 하도 다 떠나버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것 같지만 그런 문제는 조용히 이낙연 그럼요. 공동대표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금 우리 지지층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양해를 해야지. 이낙연 대표님, 이 배복제 안 된다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법적 대표는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30대의 집권 여당에 이제 집권하면서 대선에 승리하면서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대단한 자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말 그대로 이낙연 전 총리처럼 경륜이 또 연륜이 깊은 분이 아이고 내가 겪어보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최고입니다. 난 정말 우리 이준석 대표 사랑합니다. 김종민 의원도 이준석 대표가 짱이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경험해보니까 너무 괜찮습니다. 그동안 알려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류호정 전 의원도 엄지척. 그러면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큰 족적을 새기는 거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돌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거인의 이준석이 걷기 위해 있어야죠. 네. 그동안 정치 역정을 보면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때 얼마나 싸워가지고 치를 떨었습니다. 안철수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멘토나 다름없는 유승민 아무것도 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쌈딱 체질 이 DNA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래가지고는 저는 그럼요. 이 개혁신당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4%도 더 쪼그라들 것 같아요. 2%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총선도 어려우지만 그 이후에 이준석의 정치적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이후에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이낙연 대표나 이렇게 다들 같이 가지만 총선 후에는 아이고 제발 너하고는 서로 갈라서자. 원래대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빅텐트에는 정말 정확한 중요한 숫자가 20입니다. 20이 돼서 20석이 돼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섭단체로 가야지 가장 강력한 힘을 중간에서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이른바 양대 정당이지만 과반 정당은 없는 가운데서 캐스팅 보트로서 제3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능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0석도 안 되는 7, 8석의 의석밖에 없다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면은 요약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무척이나 이제 더 중요해졌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지금 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은 안 변하구나.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맞구나. 예.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